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 매집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매집이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였죠. 어떤 매물 구간이 있으면은 이 가격을 찌르고 내리면서 이런 손절 물량을 이제 받는 겁니다. 자, 항상 매집이라는 건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세력도 어, 그러니까 공갈에서 매집을 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그 매집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매집이라는 거는 손절을 하는 개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할 만한 자리들을 찾는 게 우리가 매집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관점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당연히 손절을 하는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세나테크 놀러지를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 상장을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사람들은 손절을 하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사람들은 손절을 하지만 반대로 그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이게 항상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는 거는 맞아요. 손절하고 있겠죠. 이거 지금 상장한 사람들이 이걸 버티진 않을 거예요. 막 손절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에 손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게 100% 무조건 매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100% 매집이라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락만 한다고 매집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매집을 했는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매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중 하나가 하락이고요. 두 번째가 급락입니다. 이게 조금 더 쉬워요. 네, 그러다 이제 하락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하락은 우리가 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 뭐 급락도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이 좀 더 쉽겠죠? 왜냐면 급락은 이렇게 음봉이 크게 딱 떨어지는 거니까 확인이 좀 쉽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단계를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막 밀려 내려가니까, 이거를 뭐, 사람들은 손절했겠지만,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매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매출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있고 매출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했을 때도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다시 나오고 추세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세력주는 특히 뭐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닌 이상은 작전주는요 하락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락이라고 매집이 아니에요.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락부터 좀 볼게요. 자, 삼익제약 얘를 보시면은 자, 지금 두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상장하고 1, 2, 3, 4, 5. 자, 여기에서 5연승 상한가를 이제 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가 안 돼요. 점상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거래가 됩니다. 네. 자, 제가 어떤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 11월 18일 날 맞춰볼게요. 자,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때가 이제 이때부터죠. 이때는 못 해요. 뭐 이때도 좀 할 수 있는데 이 위에서는 못 합니다.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거래가 가능해요. 자,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뭐 여기도 이제 거래가 있으니까 여기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이후에 그냥 쭉 하락을 해요. 쭉 하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손절하는 자리는 맞지만 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그냥 이대로 막 밀려서 죽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근데 자,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이거 100%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결국에 이 하락에서 존재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뭘까요? 어디서? 어디서부터 매집을 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세력들은 어쨌든 매집을 하면은 올려서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매집을 만약에 100개를 했으면 매도도 100개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근데 매집을 몇 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매도도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삼익제약이 매집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했다면 어떻게 돼요? 24,000원을 넘어서 막 3만 원도 가고, 그죠? 막 4만 원도 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싹 다 매집을 했으면요. 그죠?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한가 구간에서는 좀 정리하기가 좀 빡세니까 다음날 수급이 나올 때 이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겨버리고 그대로 밀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다음날에 그런 흐름까지만 나오고 끝났던 거예요.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면서도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매집했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매집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아, 세력은 있었구나. 너네가 이 하락하는 도중에 있었구나.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정리를 하는 구간들이 뭐 이 상한가가 됐든 다음날이 됐든 나와줘야 되는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요. 최근에도 보시면 그냥 쭉 내려오다가 뭐 잠깐 반등하긴 했는데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상한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나오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오는 올려서 팔아먹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집을 했을까요?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분명히 하락을 하면서 받아왔을 건데, 그죠? 그거를 갖다 파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들은 손절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손절하지만 세력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집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 정도는 그냥 유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JMB를 볼까요? 최근에. 자, JM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파동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죠. 네, 이 구간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누가? 얘네들이. 그죠? 이렇게 막 손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그죠? 몰라요. 얘가 이 떨어지는 거를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죠? 하지만 사람들은 손절하고 있다는 건 그거는 알아요. 그건 100%죠. 그죠? 사람들은 손절하겠죠, 당연히 여기서. 반대로 개인 세력들은 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단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짠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세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 여기서 네가 결국에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어디서 이렇게 좀 샀구나.
그죠? 샀구나. 이런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시키죠. 이런 거래량을. 그리고 또 하루로 안 되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거래량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보세요. 자, 이 양봉이 기준봉일까요? 제가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양봉이 기준봉일까요? 얘는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기준봉에서 탈락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봉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상승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안 돼요. 상승이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수익을 줘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나왔으면 얘는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음. 물론 이제 한 번 더 나오긴 했지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기준봉은 탈락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는 내려갈 때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못 팔았다면 수급이 다시 나오겠죠. 그죠? 근데 다 팔았으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다 팔았으면은 왜냐면은 여기서 얼마나 매집했는지 모르니까 다 팔았으면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눌림이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눌림도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눌림이라는 거는 상승이 전제가 돼야 돼요. 뭐 당연히 상승이 전제가 되니까 눌림을 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이거를 역순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눌림을 하는 거지 눌림을 하고 상승을 본다? 그거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은 오늘 개념을 차근차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카티스를 볼까요? 카티스는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자, 지금 하락을 하죠. 그죠? 지금 매집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손절하겠죠? 누가?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손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력들은 매집을 할까요?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최근에 여기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다 팔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음. 왜냐면 여기서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뭐 다 팔았으면 죽겠네. 음. 그런데 내려가는 흐름에서 다 안 팔았으면 뭐가 나오겠죠. 또 여기가 지금 또 매물대니까 찌르고 내리는 사이에 얘네들도 손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량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상한가는 우리에게 뭘 증명해 줄까요? 결국에 최근에 발생한 이 거래량 이후에 내려가는 구간과 앞에 있던 매물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것들을 이 친구가 결국에 받아주고 있었구나. 물론 이제 여기서는 거래량이 엄청 작죠. 이 상한가를 이렇게 확 가버려가지고 작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다음 날에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보다 왜 이게 거래량이 더 적은데 이게 왜 세력이 파는 건가요? 자, 따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미 매도가 끝났어요. 엔딩이 났어요. 이미 여기서. 이걸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얘랑 얘랑 지금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음. 그리고 얘는 하락을 하던 게 나온 거예요, 그냥. 뭐, 물론 이제 조금 남은 게 있을 수는 있겠죠. 여기서 덜 판 게.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연결해서, 여기서 이게 거래액이 덜 터졌으니까 다 판 건 다 못 팔았겠네? 그럼 눌림을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랑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얘랑은 그냥 아예 다른 파동입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하락하던 흐름에 대한 상승일 뿐이에요. 자, 조금 응용해 볼게요. 자, 이날로 맞춰볼게요. 11월 27일. 자, 더 핑크퐁이
자, 여기서 상장을 하고요. 11월 18일에 상장을 하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렸어요. 자, 여기서 세력들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저도 이제 사가지고 이게 조금 나오나 싶었는데 또 밀었죠, 그냥.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27일 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파동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3분봉으로 보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죠. 1분봉으로 봐도 막 1분에 50억, 70억, 100억 막 이렇게 터뜨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이 발생을 하면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어? 기준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기준봉이. 자,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이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매집 구간이 어딘지 모르죠. 여기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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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전제를 하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이 양봉에서 지금 만약에 100개가 매도가 됐다고 해봐, 여기서 100개가 매도가 됐어요. 그러면 매집은 몇 개를 했을까요? 매집은 몇 개 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지금 매도가 되는 상태라고 하는데 다 매도가 됐는지 다 안 됐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상승을 더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기준봉이 아닌 거예요. 눌림도 하면 안 돼요. 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계속 밀리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해서 5일선에서 샀는데 뭐 반등은 좀 나오긴 했지만, 그대로 또 밀리네? 개미털기인가?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준봉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 팔아먹은 캔들이에요. 장대양봉은 기준봉이 아닙니다. 이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락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게 세력이 받아줬을 때가 매집이 되는 거지 하락은 매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큐리오시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이걸 매집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네. 근데 이때 11월 20일 날 보시면 11월 20일 날 딱 보시면은 자, 이 친구가 여기서 상한가로 진입을 했을 때 제가 당시 멤버십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은 얘는 이 구간이 최소 매집일 것이다. 뭐 얘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최소 매집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락을 한다고 다 매집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세력이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날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손절하는 구간이지만 그 구간에서 세력들이 받아줘야만 매집이 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고 매집 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애매한 애매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을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급락이에요, 급락. 오늘 두 개를 설명드리죠. 자, 어떤 종목이 여러분 급락을 간다는 거는 이거는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손절 구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해요. 아, 이것도 조건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형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두 번 있었죠. 지난 이제 여기 8월 15일 날에
광복절시다고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급락을 하고 자 여기서도 개파락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사람들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손절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구간도 당연히 손절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이 구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오잖아요. 거래량도 이렇게 발생을 하죠. 2천억. 자 이때 이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너는 결국에 여기에서 이 구간이나 이제 이 구간 이후에 매집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이거는 몰라요. 음. 이때 상황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이때거든요. 이때랑 이때. 너가 결국에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그거를 팔려고 지금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은 이 거래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네, 근데 얘가 어땠어요? 또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너가 이 구간에서도 받았을 가능성을 내가 생각을 하고 또 매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오죠. 그리고 밀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상승이 나오고 눌림을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전제가 틀렸어요. 이미 매집된 구간에 대해서는 매도가 다 되었잖아요. 음. 여기에서 다 안 되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눌림을 할 건데 이미 다 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눌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눌림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이거는 이제 작년에 멤버십 분들이랑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9월 10일에 보시면 자, 이 종목도 5월 달에 상장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막 나오다가 그대로 그냥 이제 밀렸습니다. 작전이 끝났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네, 막 밀려요. 밀리다가 이때는 저도 안 봤어요. 네, 안 봤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슈가 없었거든요. 네, 그냥 8월 8일 자로 보면은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시가를 떨구더니 그냥 하루 종일 밀렸어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손절을 이렇게 막 한두 명씩 하다가 여기서 으악 한단 말이에요. 다 털려 이러면. 이때 이제 많이 손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디서 손절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시각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급락을 하면요. 거기에서는 이제 크게 손절이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스타트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이전부터 매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손절을 하겠구나.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요. 여기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손절한다고 세력들이 매집은 또 아니라고 했죠?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다가 이 친구가 여기에서 제가 아침에 봤는데 아침에 여기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캔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10억, 20억, 30억 엄청 많이 수급을 쏘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 구간이 매집이고 뭔가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는구나. 근데 또 바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도 밀려요. 밀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어, 한 번 더 갔는데,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이게 마지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구간부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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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갖고 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설명해 드리겠죠. 이 친구가
이 상승 구간을 지금 여기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지잖아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여기에서 매집을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여기를 네모로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급락이라는 시각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사람들이 손절할 테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흘러만 가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같이 여기도 매집하다가 여기도 매집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상승 구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매집 구간이 반드시 명확해야 내가 정확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집을 1000개를 했다 해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양봉에서 1000개가 못 나갔어요. 한 100개밖에 못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900개가 더 올라가야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몰라요. 100개가 나왔는데 매집 구간이 100개인지 99개인지 1개인지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200개 남았는지 300개 남았는지 0개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 이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이제 그때는 이제 확률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지금 오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올릭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디일까요? 이대로 맞춰볼까요? 9월 2일. 자, 얘는 여기가 어디예요? 신고가 자리죠. 자, 보세요. 자, 3월 7일 날 제가 주목하는 거는 3월 7일이었어요. 이 종목을 처음 봤던 거는 뭐 이제 여기서도 보고 있었지만 3월 7일이 제가 이 종목을 보는 기준일입니다. 왜? 지금 이 자리는 신고가죠. 신고가에서 투매가 나왔어요. 자, 3월 7일 날 볼게요. 자, 3월 7일 날 보시면은 아침에 지금 이 가격이 여기가 신고가예요. 음.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겠지만 이쁜 이렇게 양봉이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올리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엄청 터지잖아요. 지금 50억씩 터지잖아요. 막 추격 매수에 들어와요. 여기 위에. 자, 그러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20 몇 프로를 그냥 밀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네, 손절을 해요. 자, 그 뒤에 이 손절 물량을 다 받아서 간 겁니다. 자, 제가 왜 매집을 규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매집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부터 매집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올리기 전까지는 다 매집이에요. 맞잖아요. 올리기 전까지는 다 매집인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팔고 있죠. 이게 다 매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급락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매집의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신고가잖아요. 그죠? 그럼 신고가를 털어서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6개월 동안. 이 모든 시장에 널려 있는 주식을 이 세력이 다 매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가 한 방으로 끝날까요? 절대 안 끝나죠. 최소 두세 방은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승이 나오는 거는 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뭐 장대 양봉이니까 기준봉이니 뭐 5일선 반등이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개수예요, 개수. 내가 매집했던 구간을 알면은 뭐 정확하게 뭐 상장 유통 비율 따져서 뭐 그걸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구간이 매집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상승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 꼭 지점은 모르겠지만. 자, 이거를 또 응용해 볼게요. 자, 샤페로.
자, 샤페로는 제가 이제 요때 이 9월 24일 날 얘는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때. 왜? 급락이 있잖아요. 급락 구간 이후에 파동을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팔려고 올린 거란 말이에요.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요게 있어가지고 하루 여기서 짜글짜글 하다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다음날에.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팔려고 올렸어요. 매집을 하다가 팔려고 올렸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매집 물량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걔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25일 날 거래량이 나오죠. 1250억.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날 보세요.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올리고 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런 자리, 이런 데서 돌파하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와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죠. 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했으면은 그 매집이 나가는 구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다 못 팔았으면 반등도 좀 나올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다 팔았을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또 가려고 뭘 만들면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그냥 밀리잖아요. 거기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대로 밀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또 급락했네요. 이거 지금 또 매집하고 있나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매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음. 그러니까 얘는 출발을 했으니까 얘가 매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몰라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얘가 매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아, 너가 매집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락 구간을 우리가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매하실 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매집에 대해서 1, 2, 두 번째 시간이죠. 이렇게 가르쳐 드렸지만 이게 매매를 하는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이스입니다. 내가 매집 구간을 알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상승 구간을 알 수 있고 매매 포인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양봉이 나왔으면은 그게 기준봉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걸 배운 거니까 이게 바로 매매에 적용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키니까 꼭 지난 시간 내용이랑 오늘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 매집에 대한 부분은 꼭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매집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하락과 급락, 이거를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